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메콩강 소년 유튜브 채널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 목에 링을 두른 까얀족 여성들 영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까얀족 여성들의 목걸이에 얽힌 세 가지 전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왜 이런 독특한 전통이 생겼을까?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예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까얀족 여성들이 목에 링을 하게 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미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생존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는 전쟁 같은 배경까지 얽혀 있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따라가자 보면 한 부족의 문화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유지되는지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설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이게 미의 상징이라는 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 전쟁에서 이긴 까얀족 남자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에서 시작된다고요. 네, 그 사령관이 노랗고 반짝이는 구리고리를 발견하고는 아내에게 선물로 줬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게 그 아내만의 어떤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고 하죠. 아, 특별한 선물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장교 부인들이 이걸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들한테 막 졸랐겠죠. 다음 전쟁부터는 너도 나도 이 구리고리를 챙겨와서 아내 목에 걸어줬다는 겁니다. 아, 결국 다 똑같은 목걸이를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처음 선물 받았던 사령관 부인은 자기만의 개성이 사라져서 좀 불만이 생겼고, 뭐랄까, 그때부터는 링을 얼마나 많이 거느냐가 여성의 아름다움, 더 나아가서는 남편의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순수한 아름다움, 개성미가 집단적인 유행으로 바뀌면서 좀 의미가 변질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에피데믹 현상에 비유하더라고요. 어떤 행동이 마치 전염병처럼 확 퍼져나가서 문화로 굳어지는 현상. 일단 한번 문화가 되고 나면 좀 불편하거나 비합리적이어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유행들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설은 이런 미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고요. 훨씬 현실적인 이유, 바로 보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까얀족이 살았던 지역이 맹수나 독충 같은 위험이 꽤 많았다고 해요. 밀림 지역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아내나 딸이 혹시라도 밀림에 나갈 때 그런 맹수들로부터 목을 보호하려고 링을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뱀 같은 파충류의 공격을 막으려고 손목이나 발목에도 링을 채워주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생존 환경이 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도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습관처럼 되고 나중에는 부족 전체의 어떤 문화적인 상징으로까지 굳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생존 도구가 문화적 상징으로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설인데 이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좀 비극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라고요? 네, 이건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전쟁, 그리고 여성의 정조, 부족의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명예라. 당시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아내나 딸들이 적에게 능욕당할까봐 그걸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여성들의 목에 긴 줄, 그러니까 링을 걸어서 집 기둥 같은 데 묶어두고 갔다는 거예요. 네, 묶어두었다고요. 그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전쟁터로 가서 만약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줄을 풀어주었지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 패배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여성들 스스로 집에 불을 질러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요? 가족과 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군요. 네. 정말 절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은 나이 드신 여성분들 목 뒤에 있는 작은 링이 혹시 이 전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직접 마을 어른들께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네요. 이렇게 세 가지 전설을 쭉 들어보니까 이 까얀족의 목걸이 문화라는 게 단순히 아름다움 이런 걸 넘어서 생존, 사회적 지위, 명예 같은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전설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고 결국 하나의 문화로 고착되었는가
하는 점이겠죠. 자료에서도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화인 맞은 양심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관습이나 문화가 개인의 어떤 옳고 그름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낙인이 찍힌 것처럼요. 현대사회의 SNS 유행 같은 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굳어진 생각이나 습관은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그 문화가 예를 들어 지금은 관광 수입처럼 생계 수단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변화는 더더욱 어렵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깊게 얽혀 있으니까요. 문화의 유지나 변화에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죠. 네. 오늘 까얀족 여성들의 목걸이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과 집단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생겨난 전통이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배경이 사라진 후에도 그 문화는 왜, 그리고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통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예를 들면 이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선들이 그 문화 자체의 유지나 혹은 변화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